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왜 우리가 죽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웃음이 나와서 몇 번 NG를 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는데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왜 웃음이 나는지. 일단은 느껴져요. 여러분들의 탄식도 다 들립니다. 여러분이 뭐 부산에서 듣고 계시던 뭐 청주에서 듣고 계시던 서울 뭐 도봉구에서 듣고 계시던 다 여러분의 탄식도 들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느껴져요. 아, 오늘 내가 좋아하는 얘기 나오는구나. 여기는 스터디언 채널이니까. 그래서 막 웃음이 나오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죽도록 열심히, 벌써 토 나오는 주제잖아요. 근데 이 스터디언 채널의 힘이죠. 이런 얘기도 유쾌하고 즐겁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비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죽도록 열심히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은 벌써 미친놈 아니냐고. 지는 죽도록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 그 힘든 걸 강요하냐고. 저는 여러분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어떤 시기에 있냐면은 응축의 시기. 오히려 저를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아픈데 좀 보강하고 부족한 거 채우고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사이클이죠. 또 죽도록 열심히 살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 평생 죽도록 살 수가 없고 그렇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특정 시기를 죽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죽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냐? 역설적이죠. 어떤 사람 나는 그렇게 피곤하게 살기 싫고 나는 그런 인생 살기 싫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만족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 인생 편안하고 만족하고 내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나면은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다 열심히 사시는 게 죽도록 열심히 하는 이유가 요거 힘든 게 한번 넘어가고 나면은 이거보다 훨씬 긴 기간이 편하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아, 나는 그냥 내 인생 만족하면서 살래. 그러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힘겹게 열심히 살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왜 죽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각도로. 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그것도 죽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프랙탈 관점입니다. 이 프랙탈이 뭐냐면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눈꽃송이 있죠? 눈꽃송이가 이렇게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죠? 모양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스케일 풀이 모양이 커져도 그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를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프랙탈을 완성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좀 고급집 내용인데 이거 스터디언 같은 데서만 나오는 내용인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찍다 보면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예를 들어 기업의 막 1,000억 매출 아니면 뭐 1조 매출의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은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거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남다른 게 있어서 거기까지 가셨을 텐데 그게 비슷한 수준이에요. 우리랑 비슷한 사고방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건가? 프랙탈입니다. 맨 처음에는 1억으로 시작하고 10억으로 시작하고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는데 이게 10배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일의 난이도가 10배가 올라가는 게 아닌 게 비밀입니다. 이거를 거의 몰라요. 그래서 100억 매출이랑 1,000억 매출이랑 사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프랙탈이 완성된 사람들에게는 이 100억 매출이랑 1,000억 매출이랑 똑같습니다. 저희만 해도 저랑 고 작가님이랑 옛날에 그냥 먹고 사는 게 목표였어요. 회사 밖을 저는 나와서 고 작가님은 작가로서 먹고 사는 게 목표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매출이 작년에 25억이고 올해는 못해도 50억은 넘어갈 거거든요.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는 저희도 이제 매출이 50억이 아니라 매출은 한 500억 넘기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매출이 우리 상상 스퀘어가 5억이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500억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100배 힘들어졌냐? 아닙니다. 심지어 저랑 고 작가님 입장에서는 쉬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왜? 프랙탈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냥 팀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팀이 완성이 되면은 팀이 모인 뭐 그룹이 완성이 되고 그룹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그룹이 모인 뭐죠? 이제 뭐 회사가 완성이 되는 거고 어떤 실이 완성되는 거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이 팀을 처음에 한번 만드는 게 어렵지 그 다음에 그 팀 전에는 개인의 프랙탈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죽도록 열심히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임계점을 넘어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역량이 돼야 되거든요. 그 역량이 되는 사람을 모여서 유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보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 조직에서 적응을 하고 왜냐면은 여러분의 회사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사원으로 입사를 해도 어때요? 그 팀을 이해를 해요. 아, 팀장의 역할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되면 이제 실장, 그룹장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평사원으로 시작을 해도 어떻죠? 사장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랙탈이라는 개념, 이 스케일 프리에서 이게 똑같이 이게 확장이 돼도 10배, 100배 확장이 돼도 사실 돌아가는 구조, 메커니즘은 똑같다. 이거를 아셨다면은 여러분이 내가 조직에서 팀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 정말로 죽도록 열심히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기 싫어. 하기 싫고 그냥 어떻게 좀 삐대갖고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 프랙탈을 못 넘어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랙탈의 임계점을 완성을 못 시키는 사람들은 평생 끌려가고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게 됩니다. 팀쿡이 뭐 어마어마하죠. 팀쿡이 지금 전 세계 최고 1등 CEO잖아요. 애플이 전 세계에서 뭐 영업이익도 제일 크고 뭐 석유 회사가 더 큰 데가 있으려나? 아무튼 전 세계 뭐 대표 1등 기업 하면 애플 하면은 뭐 이렇게 크게 반대 의견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팀쿡은 막 우리가 막 3차원적 사고를 하고 있을 때 막 18차원적 사고를 하냐? 아니에요. 애플도 여러분 되게 칩 설계가 중요하고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고 핸드폰 만드는 게 중요한데 팀쿡은 여러분 뭐 하던 사람이죠? SCM 물류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한 거예요. 아, 자기 팀에 이런 리더가 있고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잘 나눠서 의사결정을 나누면은 이게 회사가 돌아가는구나. 여기서 여러분 또 스터디언답게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진짜 열심히 죽도록 열심히 하면서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독서입니다. 독서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프랙탈을 완성하고 그 프랙탈이 확장이 돼요. 그러면 그 확장이 될 때 완전히 똑같지 않고 다른 게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 조직 운영 관점에서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 먹고 사는 관점에서 뭐냐면은 팀이 생겼잖아요. 팀이 생겼다니까요. 또 다른 팀을 하나 만들고 그 10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룹장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은 팀이 돌아가는 원리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룹장이 됐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뭘 잘해야 되냐면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논리력입니다. 왜냐면은 애플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팀쿡이에요. CEO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CTO도 있을 거고, FO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팀쿡보다 자기가 잘하는 거, 팀쿡보다 훨씬 잘하는 영역에 리더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한 게 이거를 진짜 우리 회사 전체 끝단에서 오케이 해도 되는지 결국엔 팀쿡이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느 회사나 다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다 프랙탈이 완성이 된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내리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가장 쉬운 언어로 가장 그 대표이사가 이해할 수 있게 가장 쉽게 가장 원초적으로 가장 추상적으로 그걸 딱 알려줍니다. 그거를 그랬을 때 봤을 때 예솔로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예솔로라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책임지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CEO의 위치인 겁니다. 그냥 마냥 예솔로만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왜냐면은 팀쿡은 여러분 엔지니어가 아니라니까요. SCM에 뭐 정확하게 팀쿡 백그라운드 모르는데 물류 전문가라는 거예요. 물류 전문가라니까요. 근데 팀쿡은 막 애플 카도 나갈 거고 애플 와치도 팀쿡 때 한 거거든요. 그런 걸 다 의사결정을 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 이제 이거 개발 비용부터 다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성. 여기가 이제 단순히 이게 시계로만 갈 거냐. 이게 헬스케어의 시작점이 될 거다. 이런 걸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독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걸 다 직접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다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거를 훈련시키는데 정말로 그거에 임계점을 넘어야 되는 부분, 의사결정의 이해도의 임계점을 넘기기에 가장 좋은 수단은 독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뭔가를 주 전공을 열심히 하면서 독서를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아까 의사결정, 의사소통이라 그랬죠. 소통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여러분 소통을 하려면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냥 듣는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평소 여러분이 독서를 많이 해놔야 결국에 여러분이 받는 거는 이게 소리로 듣던 문서로 보던 어떤 정보거든요. 이 정보에 대한 습득력은 독서보다 이거를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독서를 안 하는 거죠. 독서는 여러분 이렇게 하단이 막히고 상단이 열린 게 세상에 없어요. 왜? 단순히 그것만 빼고도 그냥 독서하면 재밌고 즐겁고 시간 잘 가거든요. 이게 습관이 안 든 분들이 시간이 안 가는 거지 그냥 독서하는 것만으로도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세상엔 재밌는 게 많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운동도 있고 취미 활동도 있고 그중에서 대장이 뭐냐? 독서라는 거죠. 대장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죽도록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 프랙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프랙탈이 완성이 돼서 그 프랙탈이 이제 스케일 프리로 갔을 때 현실에서 우리 눈꽃송이가 아니니까 팀 단위가 생겼을 때 그거의 연결점에 리더가 있고 그거를 잘해내면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쏟아져 들어오는 건데 그걸 잘하려면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문해력이 높아야 되고 논리력이 높아야 되고 의사결정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게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리더십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교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성까지는 생겨요. 어느 뭐 내가 예를 들어 빵 공장에서 생산 1라인에 부장까지 해서 전공까지 이 전문성까지는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상무가 돼요. 상무가 되면은 그다음에 부사장까지 되고 이제 사장까지 됐다고 칠게요. 그럼 마케팅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빵 2라인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과자로 넘어가는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정부 관료랑 어떻게 우리가 규제에 대한 얘기도 변호사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근데 빵 공장 1라인 부장이어서 내가 교양 공부를 안 했죠? 그거를 상식으로만 그거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독서를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내가 간접 체험을 했으면은 생각보다 내 만든 프랙탈을 기본으로 팀을 운영을 해봤거든요. 부서는 운영을 해봤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되게 쭉쭉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독서가 붙으면은 이게 나중에 올라갔을 때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본인이 더 올라가고 싶어도 대화가 안 됩니다. 마케팅이 정말 중요한데 마케팅이랑 제조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해 이런 기준을 들이대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마케팅이 잘 팔아줘야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근데 제조라는 거는 이 생산성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되게 미덕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업의 특성상. 근데 마케팅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재가 와요. 이렇게 두 줄 뚝뚝 긋더니 그걸로 갑자기 회사 매출이 10배가 늘어. 그럼 이 사람 5시간만 일한 거 갖고 탓할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창의성이 요구된대 아니면 어떤 생산성이 요구된대 어떤 역량이 요구된 데가 다 다른데 내가 교양이 부족하고 이해도가 낮으면은 엄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프랙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프랙탈을 완성시키고 이 프랙탈의 연결 측면에서 내가 죽도록 열심히 살아보면서 죽도록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죠?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죽도록 열심히 살아는 게 주 100시간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 60시간, 40시간 일했다고 칠게요. 52시간 일했다고 칠게요. 법적 근로시간까지 열심히 했어. 그 다음에 자영업자분들은 뭐 60시간, 100시간씩 하시고 있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60시간 했으면은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40시간은 독서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바뀔 수가 있고 인생이 더 빨리 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생각보다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되게 심도 있는 얘기 했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점에서 다양한 에피소드로 이 프랙탈 얘기는 또 나올 거고 왜 우리는 죽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 리마인드 해드릴 겁니다. 저는 죽도록 열심히 산 게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몸도 많이 좀 망가졌고 그래서 회복 시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면은 죽도록 열심히 살아보죠. 그러면 모멘텀이라는 게 생기고 일의 효율이라는 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살죠. 그 죽도록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까지 내려오죠. 그럼 생각보다 쉬워요. 쉽습니다. 열심히 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남들이 보면 여러분 저는 진짜 숨막히게 열심히 살거든요. 저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럼 남들이 보면은 숨막혀 보이죠? 아웃풋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 저는 남들이 8을 노력하고 있을 때 10을 노력하고 있는데 남들의 효율은 지금 1.5인데 저는 2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2의 결과를 내는데 저는 20의 결과를 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 기준에서 저 사람은 주 100시간이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권위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열심히 살고 나죠. 모든 게 쉬워집니다. 이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다독일 필요도 있고 위로해드릴 필요도 있죠.
그다음에 이게 방향성이 안 맞으면 죽도록 열심히 사는 게 무의미해지죠.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다양한 관점에서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뭐 이렇게 고민도 받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사는가. 왜 죽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냐? 우리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도록 살아볼 필요가 있고, 그 죽도록이라는 게 되게 부정적인데 거기서 몰입하고 나죠? 그러면 그거의 진짜 그 기쁨은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큽니다. 그냥 죽도록이 되게 부정적인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정말 그 기쁨은 무엇보다 큽니다. 예를 들면은 호날두, 메시가 죽도록 축구를 열심히 해서 뭐 재능도 있겠지만 열심히 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힘들 거 아니에요. 되게, 왜냐면 압박감도 세고 챔피언스리그 가고 월드컵 결승전 가면 그 압박감은 소름 돋을 정도로 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괴로워서 안 할까요? 아니죠. 인생에서 최고의 경험이죠. 심지어 결승전에서 지더라도 거기까지 가본 게 진짜 최고의 경험인 거죠. 그래서 다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러분 최고를 달려가는 사람들 다 죽도록 괜히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터디언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어느 시기는 죽도록 꼭 열심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생 그럴 수는 없고 생각보다 장기간 그럴 수도 없다. 다 각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쉴 때는 쉬시는 거고, 마지막 꿀팁, 잠은 열심히 자면서 죽도록 열심히 살아야 된다. 왜? 잠 못 자면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잠은 최대한 푹 자면서 죽도록 열심히 산다. 이게 이제 저가 완성형이 돼가는 거죠.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